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맡게 된 네오머니의 원유원입니다. 지금 많이 무더운데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실전 문제풀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8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7월달 이제 우리가 저희 8월 실전 문제풀이는 7월달 이제 실제 시험 내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원을 해봤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요.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사회보험하고 민영보험하고 관련해가지고 틀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민영보험이라고 하면 보험회사,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명보험회사에서 하는 그런 보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중심이 되는 거고 법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민영보험은 법보다는 어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시는 부분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법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보험회사, 그죠? 또는 계약자하고 보험회사와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고르면 뭡니까? 사회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 자체는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거 지문 고르시는 문제는 사회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된다.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험하고 민영보험에 대한 구분에 대한 문제는 매달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앞부분에서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사회보험하고 민영보험 관련해가지고는 교재 보시면 이렇게 구분해서 사회보험, 민영보험에 대한 그런 차이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무배당 보험. 무배당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을 안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배당을 안 해주는 대신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죠. 그냥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무배당이니까 배당을 안 해주니까 그만큼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료가 할인되는 효과가 있고 보험료는 저렴하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계산 시 실제 경험과 비슷하게 설정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 다음 중 개인보험 계약의 단체 취급. 요것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틀린 문제로 나오는데요. 요것도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입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동일한 상품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단체, 동일한 상품. 자, 동일한이 들어갑니다. 우리. 단체니까 단체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단체에 동일한 상품인데 몇 명이 가입해야 되냐면은 5명입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3인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3인 이상이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5인 이상이 가입해야 3인 이상이 아니라 5인 이상이 가입해야 뭐를 받는다고요? 단체로 취급받을 수 있다. 단체로 취급을 받을 수 있으면 단체로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은 관리가 용이하고요.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가 단체로 가입하니까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이 틀렸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우리가 접수한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영업일 이내에 우리가 접수하고 나서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영업일 이내인데요.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까지는 가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는 다음번에는 30영업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송이나 문제가 제기돼서 지급 기한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나 아니면 법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60영업일 이내라고 하는 부분이 규정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기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되면 여러분들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영업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우리 납입최고 많이 나오는데요. 납입최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냐면은 14일 이내. 그죠? 14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줘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를 해서 여러분들 계약자에게 그런 보험 해지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그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바로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 다음 날, 끝나는 날 플러스 1일, 다음 날에 계약은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해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끝나는 날에 계약이 해지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끝나는 날 플러스 1일에 우리가 계약이 해지가 된다. 납입 최고를 부여하는 거. 납입 기간을 우리가 납입 보험료를 미납했어요. 보험료를 미납했는데 이때까지 14일 정도의 기간을 더 주는 이유는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틀린 것부터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보험가입 금액 등의 변경 시 회사가 지급할 해지 환급금이 있을 때는 산출 방법서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해지하는 경우니까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뭡니까?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보험 수익자 변경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계약자의 변경이나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죠. 그죠? 계약자를 변경할 때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되지만 수익자의 변경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 없이도 보험 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다. 자, 여기 나와서 1번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그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거니까 줄어든 거니까 그거는 뭐로 보는 거예요?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가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주는 거고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우리가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우리 계약 대출, 보험 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우리가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을 갚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계약자의 권리죠. 그래서 계약자는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계약의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계약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낸 보험료 범위 안에서 다 받으면은 보험회사가 그 운영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험회사는 손해보지 않는 범위가 뭡니까?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 환급금 이내에서 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은 뭐라고요? 해지 환급금 이내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즉시 해지 환급금에서 대출금과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그죠? 우리가 대출이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원금하고 대출이자는 해지 환급금에서 차감해서 우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라고요? 해지 환급금이라고 하는 요 금액 안에 해지 환급금 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대출을 발생하게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언더라이팅의 필요성. 언더라이팅을 왜 하죠? 가입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입 적부를 검사하는 거니까 적부를 심사하는 거니까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가입 가능 여부를 우리가 하는 그래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당하게 자기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더라이팅을 하는 거고요. 언더라이팅을 해서 우리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공영보험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민영보험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주 엉뚱한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소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입니다. 보험회사의 모집 종사자의 부당 영업행위니까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부당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들은요.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틀린 지문이 나옵니다.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만 잘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경미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기를 권유하는 거 당연히 부당한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로 보이죠?
고객의 소득 범위, 가입 목적을 파악하여 맞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게 부당한 겁니까? 아니,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죠.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보험 안내 자료를 승인받지 않은 거를 쓰면은 당연히 부당한 거죠. 그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 종사자의 부당 영업행위 뭐 이런 것 또는 금지행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나 내용 안 읽어봤는데 이러지 마시고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지문 안에 정답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김생명이 저지른 보험사기의 유형. 자, 보험사기 유형인데 김생명은 이미 사망한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시켰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보험에 가입합니까? 그건 완전 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사기적인 보험 계약에 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최근에는 우리가 보험 사기 유형 이런 문제도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내용을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그냥 사기다 아니면은 이거는 위장이다 내지는 이거는 고의적으로 뭔가 사고를 유발해서 낸 유형이다 이렇게 정도 아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런 유형들을 구분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편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늘 나오는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언더라이팅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민영보험 이런 부분들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험 사기의 유형이 최근에는 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에서 한 번 더 교재를 확인해 보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